입니다. 자, 25강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25강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부터. 자,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limits. 자, 제한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failing to do so,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이 파괴적이기 때문이래요. 누구에게? self-esteem, 자존감에 있어가지고 자존감에 있어 파괴적인데 어떻게? in the long run 하면 장기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in the long run 요거는 네모 하나 쳐주세요. 이거는 뭐 이 지문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문에서 나왔을 때 연결사 추론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 일단 제한을 정하는 것이 좋다. 안 그러면은 자존감에 파괴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한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위에서는 뭐 제한을 안 정해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 다음 밑에 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뭐 그런 파괴적인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건 쌤이 지문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논리 구조밖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이요.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건 필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필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필자에 대한 생각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 문장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because 앞뒤의 주변이요. 이게 빈칸 문제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Clearly defined expectation. 명확하게 규정된 기대치와 그 다음에 limits. 그 여기선 제한, 물론 직접적으로는 제한이지만은 그냥 이 정도 하면 돼. 허용 가능한 정도. 그냥 허용치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이 부모의 뭐다?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종 associated 뭐와 관련된 with developing positive self-esteem in children. 아이들에게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종종 연관되어지는 거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분명하게 정의가 되는, 규정이 되어지는 기대치와 허용치. 너는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넌 요렇게까지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을 기르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된다? 어떤 부모의 태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1번은 뒤로 넘어가서 일단 봐야 됩니다. Setting high but not impossible expectation for instance. 예를 들면 높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데 불가능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의 요 정도까지는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치는 involves providing clear standards of worthiness. 그래서 어떤 가치, 명확한 가치의 어떤 표준을 뭐한다? 제공하는 것을 포함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파괴적인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1번은 답은 아니고요. 다음 2번은 뭐입니다? Setting goals and holding standards. 자,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치를 가지는 것은 lets the children, 그 아이들에게 뭐하게 해준다? 알게끔 해준다라고 얘기해요. 뭘 알게 해준다? 특정한 형태의 행동이 desirable, 바람직하고 좋고가 있고 좋고 또는 가치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o be strived toward, 앞으로 나가서 노력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노력이 되게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2번도 그러면은 지금 뭐 파괴적인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요. 3번 뒤로 넘어갈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A long line of developmental literature shows that.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하나의 어떤 사례죠. 리트레이처는 문헌이고 development은 발달이니까 발달 문헌의 이 긴 줄이, 그럼 이게 뭐냐면 많은 내용의 어떤 발달 문헌들이 shows that, 보여주는데 부모의 over perceivedness 해가지고 이게 뭐냐, perceivedness 원래 그 permit 또는 perceive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관대함 이런 뜻이에요. 근데 over가 들어갔으니까 지나친 관대함이겠죠. 그러면 지나친 관대함이 뭐와 관련되어지더라? 밑줄 꺼주세요. negative behavior, 부정적인 행동에 관련이 되어진대요. such as 뭐와 같은 충동과 공격성과 같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3번 앞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기대치와 허용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높긴 하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허용하고 기대치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놓고 그럼 계속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3번 뒤에 뭐가 나왔냐면은 지나친 관대함이 공격성과 충동에 영향력을 주는 아이들의 행동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왜 나와? 그러면 아까 공격성과 그 다음에 충동성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자존감에 있어가지고 파괴적인 거, 실패했을 때 파괴적인 걸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 나 이거 해도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애가 돈을 훔쳐도 그럼 잘했다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훔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들이는 건 좀,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였어요. 벌어들이면 뭐 정직하게 돈을 벌어들인 것은 잘했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 돈 엄마 나 1,000원 벌었어. 어떻게 벌었어? 친구가 훔쳤어. 이런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잘했어. 이러면 그 부모 미친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결국은 그 자신의 어떤 자존감. 아니 한 번 훔쳐서 잘했다 소리 들으면 계속 훔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자존감에 큰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일단은 검사하는 셈 치고 4번 뒤로 넘어볼게요. The same literature 네모칩니다. 같은 문헌에 또 나왔대요. 그러면은 앞에서 어떤 문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3번과 4번 사이에 그죠? 앞에서 나왔던 그 문헌이 뭐였다고요? 뭔가 공격성과 충동성을 자아낸다. 뭐가 지나친 관대함이. 그러면 4번 뒤에 같은 문헌도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뭔가 잘못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which can be found in almost any standard text on child development. 아이의 발달에 관련해서 어떤 표준 문헌, 표준의 어떤 텍스트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어떤 같은 문헌에서도 indicate 지적합니다. 대체모치고 뭐를 지적한다? Limits that are too severe. 너무 심각한 허용. 그 다음에 너무 혹독하게 강요되어지는 문헌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also 동그라미예요. 또한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기대치가 그리고 허용치가 뭐가 되면 어느 정도 규정이 되면 뭐에 발달이 된다?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에 있어가지고 높은 발달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그 다음에 허용치가 너무 낮으면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뭐 해서 잘했어 관대함 하다 보니까 아까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충동과 공격성이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허용이 너무 혹독하거나 너무나도 이게 뭐 무조건 안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물건 하나 만졌을 뿐인데 아기한테 예를 들어 어떤 물건 하나 만졌을 뿐인데 안 돼 지지직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만져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허용치가 너무 가혹해도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지금 3번, 4번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사이의 문장은 그냥 중간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어떤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4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5번 뒤로 넘어간다. 예를 들면 자, they can engender 자, 그것들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초조해하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발달의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아까 얘기했던 너무 혹독하고 너무 가혹하게 강요받는 허용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기보다는 spontaneity and engagement with life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자발성과 그 다음에 참여보다는 오히려 그냥 제한적이고 초조해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계속 얘한테 안 돼, 가지마, 안 돼 그러면은 지가 당당하게 뭘 하고 싶어도 엄마가 하지 마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엄마 아빠가 무조건 태워줘요. 차 타고 갈 때도 무조건 뭐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고 너 걸어가면 안 돼. 너 버스도 뭐 타면 안 돼. 먼지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친 과잉보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 어쨌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허용치라는 게 제한을 너무 안 두면은 이제 관대함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허용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어떤 문제 발생해서 자발적 참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문제는 별표 하나 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내신이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한번 나올 수는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 세 번 나왔는데요. 얘는 뭐
뭐 한두 번 나온다 해가지고 연결사로 그냥 보시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냥 어휘 문제에서 반대말 같은 거 마찬가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무관한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상한 소리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갑니다. 문제 쉽죠? 요즘 문제. 자, there has been much written about the use of timeout. 타임아웃의 사용에 관련해서 쓰여진 much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much는요, 그냥 뭐 글 또는 뭐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뭐 글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기서 뭐 많은 글 하는 거 뭐 인터넷 글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아무나 끄적거린 글도 되겠고 뭐 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much는 그래서 명사고요. written은 과거 분사로 쓰인 겁니다. 자, as means of interrupting negative behavior cycles.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의 어떤 순환을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 타임아웃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즉,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when a child is removed, 아이가 뭐 하게 될 때, 옮겨지게 될 때, 그냥 제거된다 하면 좀 이상하겠죠. 아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옮겨지게 될 때,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from a situation, 어떤 상황으로부터 옮겨지게 될 때,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 given time to cool down, 진정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받게 될 때, 여기서 given하고 removed가 둘 다 병렬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발적이든 아닌 자발적이든 이 상황을 피해야 될 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가 뭐 잘못했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잠깐 진정시킬 때 타임아웃이 뭐예요? 우리 보통 이제 쉬는 시간 또는 이제 뭐 경기로 치면 잠깐 회의 뭐 작전 타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을 타임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아웃은요 works best 네모칩니다. works best 가장 효과가 납니다. 뭐 할 때 it is used preventative measure, 그러니까 예방적인 조치로 사용이 되어질 때 그게 가장 잘 효과가 낸대요. 뭐라기보다는 a punishment, 밑줄 그으세요. 벌보다는. 그러면 얘들 두 단어도 마찬가지로 좀 빈칸 예상으로 preventative가 들어가든지 punishment가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빈칸 예상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is most effective, 자 가장 효과적입니다. when 뭐 할 때 implemented very early on in an escalating cycle. 자, 뭔가 상승하고 있는 순환 속에서 매우 빨리 실행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타임아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기가 뭐든지 막 만지고 먹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똥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똥도 막 봉서 만지려고 하는데 그 상황 똥 만지고 난 다음에 타임아웃 이게 아니고 만지기 직전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똥 안 만졌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most parents read our children well. 자,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우리의 아이들을 잘 읽습니다. 잘 이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most of us know. 자, 우리들 대부분은요 know 압니다. when 뭐 할 때 things are heating up. 그래서 heating up 요것도 밑줄 꺼주세요. 어떤 상황들이 아까 얘기했던 escalating 같은 뜻이에요. 뭔가 상승하고 있을 때를 우리 대부분은 잘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요. 그래서 there's a certain look on the face라고 해서 자 얼굴에 특정한 어떤 표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특정한 톤의 어떤 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가시킨대요. 그 볼륨을 증가시키면서 그 볼륨을 증가시킨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목소리가 얼굴 표정이 막 찡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애가 막 짜증나게 되면 막 울기 직전이거나 막 소리를 빽 지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어떤 자극적인 말, 싫어, 뭐야, 미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구체적인 상황도 나와요. When we know that conflict will most likely escalate. 그래서 갈등이 이제 곧 발생하고 상승할 것 같은 어디에서 뭐 in the car 자동차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during the witching hour before supper 저녁 먹기 전에 어떤 뭐 마력의 시간 동안에 뭐 저녁 먹기 전에 뭐 저녁 안 먹을래 뭐 징징거리 사는 거 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처음에 할 것들 뭐 아침에 일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싫어 뭐 이럴 때 뭐 그런 거 뭐 기타 등등이에요. 만약에 child can give a second chance before the situation has gotten out of hand. 그래서
has gotten off hand 하면은 이게 get out of가 우리 보통 뭐 나가버리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손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얘기는 이미 뭔가 질러져 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발생했는 거. 이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두 번째 기회를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 갈등은 the conflict는 may be skirted 합니다. skirt. 우리 보통 스커트가 치마잖아요. 근데 이 치마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있으면 동그랗게 요렇게 생겼잖아요. 보통 치마가. 그러면은 중심이 이렇게 딱 있다 치면 이 스커트 주변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떤 문제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결국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그나마 한 번 더 생각해서 들어갈까 말까 이런 느낌도 가지게 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갈등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도 된다? 피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지기도 한다. 피해질지도 모른다. 뭐 스컬티드하고 어보이드는 지금 거의 비슷한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This is rather like a take two.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 take two. 두 번째 촬영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영화장에서. 그러니까 complete with clapboard라고 해서 그 딱 갖추어진 영화 세트장. 여기서 두 번째 촬영. 그러니까 촬영이 좀 안 됐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촬영했습니다. 왜? 그 슬레이트 친다 하잖아요.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안 됐다 싶을 때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들어갈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글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뭐다? 타임아웃은 결국 사람이 또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동이겠죠. 아이가 뭔가 승질을 내거나 아니면 뭐 갈등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뭔가 막 애가 막 확 들끓을 때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타임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갈등 악화시키기 이전에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이 지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아이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부모다. 그건 몰라서 합니까? 지금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건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이의 교육 방식은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것 같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이가 만약에 성격이 소심하다면 아니면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뭐 활달적이라면 이걸 갖고 이제 예시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를 훈육할 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된다.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답이 5번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5강까지 이렇게 하고요. 26강부터는 일단 내일 쌤이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찍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진도가 조금씩 처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메꾸려면 이번 주 안에 쌤이 좀 많은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책도 쌤이 좀 잘 모이기 때문에 그 내일은 일단 영독 뭐 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어 뭐 했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